잃어버린 오두막의 기억. 좋아 X,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에 따로 큰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한 만족스러운 결론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만약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면 내 정신과 의사가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기억해보라고 해서 그런 거야. 어떤 부분은 이야기보단 배경 설명에 더 쓰이게 될 거고, 그린 텍스트 부분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대로 쓰게 될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니까 양해 좀 부탁할게. 8살 때 내 기억에 공백이 있었어. 이 공백은 12시간 남짓한 길이에 주립공원에 있는 우리 오두막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던 주말 동안의 기억이야. 둘째 날 아침 일찍 오두막에서 일어나 스노슈잉을 하러 갔던 기억까진 나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기억은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는 기억이었어. 우리 가족 모두는 완전히 조용했고 난 겁에 질려 있었지. 나는 2년 동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날 정도의 악몽을 꿨어. 우리 누나도 같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 이해심이 많았고 단 한 번도 무슨 악몽을 꾼 건지 물어보지 않았지. 나도 누나한테 꿈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냥 직감적으로 우리 둘 다 오두막과 거기서 보낸 마지막 주말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 그게 꿈에 대해 기억나는 전부였어. 오두막에 대한 꿈이었고 나는 도망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 그렇게 기억에 공백을 가지고 산 지 2년째에 그 기억나지 않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빠한테 물었어. 우리 왜 그 오두막에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아빠가 지었던 표정이 기억나.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았지. 그러곤 겁에 질렸다가 화가 났다가 혼란스러운 듯 보였어. 아빠는 나한테 물었어. 기억 안 나? 아빠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속삭이는 듯 했지. 나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 아빠는 안도한 듯 보였고 약간 겁먹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길,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꽤 심각했고 그때 넌 어렵기도 하고 겁도 먹어서 아마 네 뇌가 더 이상 무섭지 않으려고 기억을 숨겼나봐. 내 뇌가 그런 것도 해? 그래, 사람의 뇌는 그런 이상한 일도 하곤 하거든. 하지만 다 널 돕기 위한 거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선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게 다였어. 우리 아빠였으니까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는 빼고 내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나는 아빠를 믿었지. 그리고 그날 밤 아빠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 믿었을 거야. 당시 내 방에는 TV가 있었고 취침 시간은 오후 9시였어. 4살 많은 누나는 늦게까지 깨어있을 수 있었고, 그때 난 잠자리에 든 후 TV를 음소거하고 자막을 켜서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 밤도 역시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난 아빠가 내가 잠든 줄 알고 엄마랑 누나랑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지. 시간 낭비하지 않게 그냥 중요한 부분만 쓸게. 기억이 안 난대. 아마 기억이 억눌린 거겠지. 불이 났던 거라고 얼버무렸고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놨어. 만약 그 애가 더 물으면 저녁을 차리다 랜턴이 넘어졌다고 해.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 온 가족이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 잠을 자기란 어려웠지. 그리고 10살짜리의 나는 다시 맞서기엔 너무 두려웠었어. 세월이 흘렀고 난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기 두려웠었거든. 악몽은 계속되었지만 익숙해졌고 11살이 되었을 때쯤에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며 깨지 않게 되었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엔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려 엄마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은퇴하게 되었지. 엄마는 20년 동안 주 경찰관이었고 똑같이 경찰관이었던 아빠 또한 28년 만에 은퇴했어. 이런 부모님의 경력은 나중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게 돼. 그 무렵 나는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어.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 부모님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 빠르고 고통스럽지 않게. 2학년 때 거의 저지를 뻔했지만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더라고. 20살 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결심했어. 2년을 사귄 첫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헤어졌고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어. 내 과거 자살 시도와 병력을 알고 있던 그 애가 당시 내가 유일하게 그거에 대해 말했던 사람이었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고 나는 일주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다음
심리 상담사에게 연결되어 도움을 받게 되었어. 미안. 이미 충분히 느리다는 거 알지만 이 다음 부분은 좀 힘들어서 조금만 시간을 줘. 30분 정도 후에 돌아올게. 심리학자를 만났을 때쯤에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결심했었지. 그리고 나한테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삼촌이었어. 삼촌은 자판기 회사를 경영하며 자판기에 재고도 채워. 삼촌의 고객 중 한 명은 네가 다니던 정신병원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삼촌은 나를 따로 불러서 나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간청했어. 그러면서 아빠가 삼촌한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말을 하면서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는지와 자신은 아빠가 말을 꺼내기 전까진 어디가 아파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아빠가 힘들어했다는 그 말이 나한테 꽂혔어.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고 나중에 내가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야기해봐. 그래서 나는 의사를 만나기를 고대했어. 내 문제를 파악하고 나아져서 다시는 가족한테 그런 일을 겪게 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지게 말이야. 의사는 정말 친절했고 나는 바로 마음을 열었어. 우린 약간 죽이 잘 맞았다고나 할까? 아마 나아지기를 바라는 내 열의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선생님이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던 걸지도 몰라. 아마 둘 다였겠지. 7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번의 상담 동안 나는 내 삶과 어린 시절 그리고 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심지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어. 의사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의사는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들어줬지. 8주째 되어서야 마침내 꿈과 오두막에 대한 막힌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어. 왜 의사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진 모르겠어. 나는 3번째 상담에서 거의 평생 동안 악몽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없었거든. 어쩌면 의사는 나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의사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 꾸신다는 악몽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악몽을 꿨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악몽이었나요? 한 번도 기억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씩만. 달리고 있고 무섭고 다른 건 없어요. 오두막에 대해서 말했었죠? 네, 그랬었죠.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곳을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말씀으론 불이 났었다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으시나요? 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셨는지는 어떻게 아시죠? 바로 그때 나는 의사한테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 아빠가 내게 한 거짓말, 가족들이 거짓말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 그리고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어린 시절 오두막에 대한 막혀진 기억, 그 이후의 악몽, 나를 위해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가족, 몇 년 후의 우울증,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나는 모든 정신과 의사들의 꿈과도 같았지. 의사의 눈을 봤을 때 난 그가 이 둘 중 하나일 거라고 확신했음을 느꼈어. 하나,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 둘, 나는 살인을 목격했다. 셋, 둘 다. 내가 저거일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특히 그 막혀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오면서 저 가설에 약간 들어맞기 시작했을 때는 더더욱.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어. 그러니까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 그래서 의사와 나는 치료를 시작했어. 의사는 나에게 꿈 일기를 쓰라며 깨어나자마자 악몽에 대해 최대한 많이 쓰게 했지. 상담 세션 동안 명상도 했고 그걸 집에서도 연습하도록 시켰어. 심지어 나를 최면 치료사인 자기 친구한테 데려가기도 했었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최면에 걸리는 체질이 아니라는 말만 듣고 왔었지. 아마 내가 최면이 완전히 헛소리라고 믿기 때문이었을 거야. 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기억을 되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더 이상 지긋지긋했거든. 심지어 가족들에게 화제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예상대로 아빠는 네가 치료받는 걸 중단시키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었어. 아빠는 마침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그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 의사의 권유로 오두막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도 했었어. 여름 한낮에 갔었는데 잿더미로 변한 폐허만이 있었고 그때쯤에는 기억이 뜨문뜨문 돌아왔을 때여서 불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다시 돌아와서 다 태워버렸을 거라고 짐작했었어. 4년, 장장 4년에 걸쳐서 치료를 받아가고 아직도 받고 있어. 모든 기억이 돌아오진 않았어. 조각조각만 기억나. 악몽에 대한 내용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권 한 권 채워나가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했지. 명상 치료가 끝날 때마다 난 앉아서 그 똑같은 일기장에다 최대한 기억이 나는 대로 적기도 했었고 의사와 나는 아직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체적으로 알지 못해. 하지만 계속 맞춰가는 중이야. 거기서 난 너희들과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어. 처음에 의사는 너희들의 판단과 이론이 내 기억을 덮을까 염려해 반대했는데 하지만 얼마 후 너희가 하는 말을 덥석 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고 난 익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기엔 내가 들여놓은 노력이 많아서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아침, 일어나. 부모님은 침대에서 누나는 내 옆 침낭에서 자고 있어. 방설복과 설산화를 신어. 숲속을 산책하러 나가. 새하얀 눈에 밝게 비치는 햇살. 걷기 시작해. 상쾌한 냄새, 맑고 차가운 공기,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눈. 오솔길을 따라 그렇게 멀지 않은 곳까지 가. 파란색 화살표가 못 박힌 나무에 도착해 오른쪽으로 오솔길을 벗어나. 작은 숲 안, 누나랑 내가 만든 작은 눈 요새. 눈 요새 안으로 들어가. 작은 디테일들을 더해. 냉장고와 수납 공간, 침대를 좀 더 깔끔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내가 봐도 잘 만들었어. 누나에게 던질 눈덩이들을 만들기 시작해. 장갑을 벗은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눈이 느껴져. 완벽한 공 모양의 눈을 조심스럽게 만들어. 이상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악취, 썩은 동물? 눈이 뽀드득거리는 소리. 누나를 떠올려. 또다시 눈이 뽀드득거리는 소리. 산책로나 오두막 방향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야. 뽀드득. 냄새가 더 심해져. 쥐죽은 듯한 고요함. 동물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냄새. 뽀드득. 눈 요새에서 기어나와. 뽀드득. 침묵. 웃음소리. 내가 아니야. 웃는 건 아닌데 웃음소리처럼 들려. 숨이 막혀. 냄새. 뽀드득. 내 뒤. 웃음. 웃음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마비돼. 공포. 볼 수 없어. 바로 내 앞에 있어. 보고 싶지 않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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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있어. 나뭇가지가 나를 때리고 볼을 베어.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워. 무감각해. 뽀드득. 웃음. 웃음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냄새. 내 뒤. 비명. 달려. 오두막. 울고 비명 지르고 달리고. 오두막 문이 열려. 부모님이 뛰쳐나와. 누나도. 날 잡아 안아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할 수 없어. 울어. 웃음. 웃음이 아니야. 내 뒤.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부모님, 누나, 올려다보곤 비명을 질러. 공백, 공백, 비명, 고함. 이제 오두막 아니야. 두 개의 웃음, 웃음이 아니야.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쾅, 쾅. 냄새, 웃음, 웃음이 아니야. 비명. 부모님, 총. 찰칵, 찰칵. 안전장치를 푸는 건가? 아빠, 욕설. 저게 무슨 욕설. 꺼져. 쏘겠다고 경고해. 욕설, 욕설. 엄마, 눈물. 소리 질러. 들리지 않아.
누나, 비명. 나 멍에 있어. 웃음이 아니야. 냄새, 쾅쾅, 공백, 공백, 공백. 바깥 달리는 중. 총소리, 탕탕탕. 비명소리, 우리가 아니야. 화약 냄새, 악취. 화난 비명소리, 우리가 아니야. 차 문이 열려. 차 안으로 들어가. 빠르게 운전해가. 부모님, 누나, 나 비명 지르고 울고 소리 지르고. 보고 싶지 않아. 봐야 해. 오두막을 봐. 어떤 형체, 사람이 아니야. 아깐 두 사람이었어. 두 사람, 둘 다 사람이 아니야. 하나는 총을 맞고 사라졌어. 움직이는 차 안, 마비된 나, 약해진 냄새, 약해진 비명소리, 우리가 아니야. 공백. 그리고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야. 내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하나가 있었고 우리가 오두막에 도착하기 전이나 후에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났던 걸 거야. 내 생각엔 부모님이 그들 중 한 놈을 죽였거나 적어도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 같아. 우리가 운전해 나갈 때 한 놈만 봤고 화난 것처럼 들렸거든.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외에는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정확한 특징은 저기 공백이라고 말한 곳에서 소실됐어.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건 확실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거라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겁을 내진 않았을 테니까. 부모님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은퇴한 매우 훌륭하고 존경받는 경찰관이었어. 만약 누군가 우리를 공격했다면 분명히 신고했을 거야. 설사 한 명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였으니까. 그것들이 도대체 뭐였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기억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공백이 좀 더 채워지면 여기다 업데이트할게. 하지만 이 정도 얻는데 4년이 걸린 거니까 당분간은 업데이트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익명 2755. 오피가 아직도 있다면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지 봐줄 수 있어? 이런 미친. 널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입, 그 빌어먹을 입. 나를 보고 웃었어. 나를 보고 웃었다고. 오피가 그 캡처본의 원본 영상을 본 후 영상에서 그게 여자한테 비명 지를 때 그 입의 모양, 그 이빨이 뭔가 떠오르게 만들어. 그게 웃는 게 보여. 그게 웃는 게 보여. 웃는 게 보인다고. 젠장, 근데 왜 입 너머는 볼 수 없는 거야? 입가에 무엇인가 있는데. 익명 2663. X에 널린 그거 사실 어쩌고저쩌고 괴물이야 하는 놈이 되고 싶지 않지만 그거 정말 스키노커 같이 들린다. 키가 크고 말랐다고 하기도 하고 스키노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데 그게 그 비인간적인 웃음소리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냄새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좀 찾아봐야겠네. 스키노커에 대해서도 많이 읽어봤는데 확실히 유사점은 있긴 하지만 이거다 하는 건 없었어. 아까 입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후 방금 의사한테 전화했는데 의사가 나를 진정시켜주고 도와줬어. 이번처럼 기억이 특히 강렬한 경우엔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거든. 입 안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의사의 도움 덕분에 입 가장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었어. 바로 입술. 그 입술은 피처럼 새빨갰어. 역시 니들한테 얘기하려고 한 게 정답이었다니까. 다음날 입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생겼어. 어젯밤 꿈에서 봤어. 잠에서 깼을 때 그 이빨을 떠올려낼 수 있었어. 마치 상어 이빨 같았어. 날카로웠고 겹겹이 나 있었어. 4줄에서 6줄 한 그 정도? 상어 이빨과는 달리 깨끗했어. 기괴할 정도로 깨끗했어. 눈처럼 새하얀색이었어. 그리고 모두 가지런했어. 삐뚤어지거나 빠진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한 이빨이었어. 익명 5834. 그래서 오피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다음 진료는 화요일이야. 의사한테 이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사이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면 알려줄게. 아마 가족이랑 더 이야기해보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돌아왔어.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알려줄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대화를 나누고 왔어. 이제 모든 게 기억이 났고 솔직히 잊고 있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것뿐이야. 미안. 익명 2650.
우리한테 말해줄 거야? 아니면 너무 부담되나? 힘들어. 문제는 우리 가족이 지난 16년 동안 그날의 사건과 그날 본 것을 견뎌와야 했다는 거야. 가족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묘사할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정말 어려워했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어떤 부분에 너무 깊이 파고들면 엉망이 되어버려서. 이 괴물들 있잖아. 눈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보여.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상상하기 싫은 무언가가. 익명 307호. 최소한 사건의 개요라도 알려줄 수 있어?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바래도 나도 원래 스레드에 참여했었고 적어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진 알고 싶어. 시도해볼게. 나는 숲으로 들어갔어. 냄새가 나를 덮쳤을 때 나는 눈 요새에 있었지.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요새 밖으로 나가보니 바로 채 1.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것이 나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 붉은 입술에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이 잔뜩 돋아나 있었어. 피부는 어두웠어. 검은색이 아니라 그냥 어두웠어. 눈은 초록색이었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는데 그때 난 그것에 눈을 들여다보았어.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졌고 나는 끔찍한 것들을 보았어. 끔찍하고 사악하고 공포스러운 것들을. 땅에 닿자 최면 상태가 깨졌어. 넘어지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난 그 최면 상태에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았어. 그것은 내가 최면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고 나는 일어나 오두막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것은 그 빌어먹을 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쫓아왔어. 나뭇가지에 뺨을 베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게 아니었어. 두 번째 놈이 오솔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지나가자 놈은 팔을 쓰고 움직여 나를 잡으려 했고 손가락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뺨의 살갗을 너무나도 쉽게 찢어버렸어. 오두막에 도착했고 가족들은 밖에 있었어.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순간 그것들이 나무 사이에서 나왔어. 아빠는 누나와 나를 한 팔씩 들어올려 오두막으로 달려갔어. 아빠는 문을 쾅 닫고 잠갔고 아빠와 엄마는 총을 꺼냈어. 부모님도 누나와 나만큼 겁에 질려 있었고 그것들이 도대체 뭔지 전혀 몰랐어. 밖에서 그것들이 웃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부모님이 각자 문에 몇 발씩 쏘았어. 그러나 그 빌어먹을 웃음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어. 여전히 문을 쳐댔고 두드리는 소리가 아까보다 느리고 작아졌다는 건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 그때 우리 뒤에서 창문이 깨졌어. 한 놈은 뒤쪽으로 돌아가 창문을 깨뜨렸고 다른 한 놈은 문 앞에서 우리를 교란했던 거야. 놈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연기로 만든 뱀처럼 움직였어. 그 자식이 웃었고 밖에 있던 놈도 따라 웃었어. 부모님은 놈의 눈을 들여다봤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최면에 걸렸다고 했어. 부모님이 얼어붙어 있는 동안 다른 놈도 오두막을 돌아 창문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왔어. 그놈은 누나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누나도 넋을 잃었어. 최면을 유지하기 위해 눈을 계속 마주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았지. 한 번만 보면 끝이었어. 그때 둘 다 내 눈을 맞추려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그렇게 두지 않았어. 또다시 그 광경을 보고 싶진 않았거든. 놈들은 이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모든 게 끝났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넘어지면서 최면에 풀린 게 기억나 난 뒤에서 아빠를 있는 힘껏 밀쳤고 아빠는 무릎을 꿇고 앞으로 쓰러졌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지. 아빠는 엄마와 누나를 붙잡으며 문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어. 최면에 풀리는 데엔 그걸로 충분했는지 엄마와 누나도 빠져나왔고 우리는 차로 달려나갔어. 그 괴물들은 이제 더 빨리 움직이며 우리를 쫓아왔어. 그것들은 여전히 그 웃음소리를 냈어. 아빠가 돌아서서 그중 하나를 총으로 쏴버리기 전까지 말이야. 아빠는 세 발을 쏘았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들 중 하나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 남은 괴물은 화가 난 듯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는데 그 비명은 아까 그 웃음소리가 정상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였지. 우리는 마침내 차에 올랐고 아빠는 그냥 냅다 페달을 끝까지 밟았어. 뒤돌아보니 그 괴물은 쓰러진 친구, 형제 옆에 여전히 서 있었고 우리가 차를 몰고 떠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끝났어. 이게 일어났던 일이야.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야. 내가 되찾은 기억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괴로웠어. 들어줘서 고마워. 익명 3152. 놀라운 이야기야. 지난 스레드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 그 괴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나 식별할 만한 정보 없어? 누군가 스키노카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것들이 스키노카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 내가 들어본 스키노카의 행동이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 거기에 이 사이트에 있는 스키노카 이야기 중 내가 생각할 때 진짜인 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 익명 3308.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방법 있어? 파충류라든가 인간형이라든가 피부, 털, 비늘같이. 인간형이었어. 피부가 있긴 했지만 이상했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같이 연기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었고, 머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었고 항상 형상을 유지했지만 몸의 나머지는 그렇게 변했었어. 익명 3333. 머리 모양은 어때? 인간형? 개 모양? 파충류 모양?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주면 그림 그리는 애가 예시 같은 거 그려주지 않을까? 머리는 인간형이었어. 갸름한 얼굴에 날카로운 이목구비, 큰 입, 날카로운 이빨, 붉은 입술, 옅은 녹색의 타원형 눈. 귀는 보이지 않았고 머리털이 없었어. 익명 3649. 스케치해봤어. 이거일 것 같은데? 피부색이랑 눈 색깔이 다르고 입모양을 웃게 바꿔야 하는 거 빼면 아주 비슷해.